정말 어려운 5월 시장이었습니다. 6월 시장은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6월 역시도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3일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가 연중 최저치입니다. WTI 기준 유가가 3% 넘게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은 반등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유로화 2년 내 최저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 1.25달러에 이어 1.24달러도 공개되었습니다. 2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3위 키워드는 타이어주 상대적인 선방입니다.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타이어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환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인데요. 1.23달러대 유로화가 폭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미 국채 10년물짜리는 사상 최저까지 떨어지는 아주 좀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글쎄 환율 상황,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로 보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추세는 어떤 유로존에서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미국 그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 같은 경우는 1.6%대까지 하락하면서 어떤 사실상 그러니까 1946년 이후로는 거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 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인 1.26%대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화 가치는 말씀하신 대로 201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1.23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반해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 역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201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83포인트대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여전히 완화되고 있지 못하는 국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의 그 유로존 탈퇴 가능성 문제는 이제 구제금융을 지지하는 신민당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함으로써 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이 좀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은행권에 이어서 어떤 지방 정부의 부실까지 지금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스페인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6.6%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이런 구제금융 신청했던 국가들이 국채금리가 7% 선에서 구제금융 신청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스페인의 그 국채금리 상승 역시 구제금융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그 유로존 내에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재정 위기와 맞물려서 유로존 펀더멘탈 역시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6월 달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사실 그 환율을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환율 자체가 어떤 유로존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 종목을 보기 전에 지금 그 환율을 더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6월 달에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종목들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유망한 종목이나 업종들을 많이 찾는데,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어주입니다.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또 급락하면서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원재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수익성도 그래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 타이어주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탑픽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타이어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요, 두 가지 포인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차 판매 그 이상의 수요가 타이어 업계에 나온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차 타이어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타이어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대 팔릴 때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꼭 하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선진국도 좋지만 선진국보다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보이기나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활발해지고 있는데 도로 사정이 모직마켓은 뭐 가보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나 선진국보다 훨씬 안 좋기 때문에 타이어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빠르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판매가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원재료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작년까지는 천연 고무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타이어 가격이 올라봤자 생각만큼은 수익이 좋아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천연 고무 가격이 10.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업계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겠습니다. 다음은 타픽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이제 넥센과 한국타이어 고민하시는데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센이 성장성은 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쪽에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년에 수년 한 2년 동안은 훨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타이어보다요. 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PR은 약간 높습니다. 한국타이어보다 넥센 타이어가 높은데요. 여전히 성장성이라는 것을 중시하시면 넥센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상대적으로 싸고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싸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조금 더 중시하신다면 한국타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타이어 회사의 뭐 그 차이는 투자 성향의 차이 정도죠. 두 회사 다 뭐 괜찮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싸늘해진다 그러면은 타이어주 자체도 뭐 이렇게 그 영향에서 자유롭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현재 판매가는 올라가고 원자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타이어 교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뭐 긍정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10년 물짜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불안감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방키아 관련해서 뭐 중앙은행 총재가 한 달 앞두고 뭐 사임을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유로존 관련해서는 밤새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뭐 분석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현기 연구원께서 유로존 관련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는 이제 그 재정 위기 국가들이 어떤 부채를 줄이는 긴축안을 시행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봤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긴축안 시행 자체가 경제 성장과는 좀 상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스페인과 같은 뭐 그리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재정 위기 국가들이 긴축안을 시행하면서 긴축안이 또 그 유로존 내에 어떤 합의된 대로 어떻게 이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유로존 재정 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을 밑받침되어야 되겠고요. 또 유로존 내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을 만한 어떤 대책들이 나와줘야 이런 것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를 일단은 좀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도 있고요. 그리스 2차 총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아무래도 좀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유로존 내에서의 어떤 그 위기 대응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22일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제 그 물가는 이제 다소 좀 하락하고 있고요. 유로존 내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유로존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제기하겠고요. 또 2차 LTRO 시행 이후에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매입을 해줬던 그 프로그램을 좀 중단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그 유로존 재정위기가 신용경색으로 가는 어떤 그런 우려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 좀 예상되고 있고요. 또 6월 중순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그간 그 유로존 내에서 이제 긴축 일변도로 갔다면 이제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는 좀 지금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쪽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위기가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확실히 좀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건 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뭐 6월 중에도 좀 교란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6월 중순 정도 돼봐야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다우지수도 급락을 했는데 유로존 불안감도 있지만 주택 경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결 주택 매매가 3월달 기준이죠. 예상치를 워낙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주택 경기가 바닥 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포함해서 미국 관련 내용들을 이학년 의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주택 관련 지표들은 매번 헷갈리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러 지수를 발표하는 실러 교수의 의견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러 교수는요,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거, 어제 오늘 나온 것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숫자 겉에서만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러 교수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 4개월째 분명히 하락은 하고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하락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면서요.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인 특성을 찾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주택 가격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피닉스랑 바로 라스베가스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라스베가스에 직접 가고 모든 방송 생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요. 부동산 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뭐 정치적 쇼 같은 걸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들 두 지역이 상당히 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회복되는 좀 길게 봐서는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는 시각이 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주택 가격, 주택 판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관심 있는 것은 그리스 때에 물론 그리스 현재 진행형이지만요. 그리스에 대한 그 우려감이 많이 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스페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분위기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스페인은 경제 규모 자체가 그리스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한때는 전 세계 글로벌 7위권까지 갔었고요. 지금 현재도 유로존의 4위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요. 긴축 정책 이미 1년 전부터 착실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시민들도 완전히 국민들도 실망한 눈치가 역력하고요. 또한 잘 아다시피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과거부터 영향력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중남미에 걸쳐서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갖고 있고요. 스페인 사람들 자체를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로화를 쓰고 나서 훨씬 더 자기네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의견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레시트보다는 스페인의 엑시트하고 스펙시트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걱정거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는 스페인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문제가 그리스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스페인은 정말 걱정거리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사실 최근 좀 엇갈리게 나온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지표 하나 나쁘게 나왔다고 지나치게 주택 경기를 나쁘게 본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역시도 최근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스페인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6월 국내 증시 전망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또 약세 흐름입니다. 호재를 찾기 힘들었던 5월 달인데요.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기 연구원께서 6월 달에 시장에 미칠 변수들 점검 좀 해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5월 그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그 급락을 통해서 가격 조정 국면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 이제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페인의 은행권 그리고 지방정부 부실과 같은 어떤 그 스페인의 그 재정위기 우려는 여전히 그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 6월 중순까지는 좀 이러한 흐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그나마 볼만한 변수들은 이제 그 중국의 정책 변화. 이제 이전에 작년까지는 이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 내에서의 어떤 단계적인 대응 체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6월 달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공백으로 다소 좀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은 미국 경제 지표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최근에 그 극단적으로 갔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좀 엿보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가격 조정 국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음식료와 보험, 유틸리티와 같은 전통적인 방어 업종에 접근을 했다면 6월 달에는 이제 중국의 정책 변화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좀 화학 업종에 좀 긍정적인 접근이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유럽 쪽 재정 위기 우려가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완화된다면 산업재와 어떤 금융 업종의 어떤 저가 매수 전략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유로존 뭐 정책적인 어떤 대응이 좀 계속 나와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 회의 6월 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연준 회의에서는 뭔가 좀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일단 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업종 관심 가져야 될 업종으로는 화학 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6월 시장이 뭐 극적으로 이렇게 뭐 일어선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기대를 하는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5월보다는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상으로 보면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5월달 외국인 매도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묶어서 이학영 위원께서 6월 시장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5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6월은 5월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분명히요. 심리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저도 그쪽에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시각이 변함이 없고요. 6월 시장도 5월만큼 힘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리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미국 쪽의 시각은 뭐 그런 쪽은 약간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스페인도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위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티그룹이라든가요, 노무라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런 쪽, 그래서 소시에제널 이런 쪽에서도요, 그리스의 이탈 가능성을 거의 50% 이상,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유로화의 움직임인데요. 올 연말까지 1.1달러 이하를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일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정말 가면 안 되겠지만 0.8달러 이하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걸 본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상당히 6월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FOMC에서 뭔가를 액션이 나오면 그걸 좀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유럽은 여전히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에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페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거세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웬만해서는 막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연기금이 오늘 좀 매수를 많이 하리라고 좀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연기금의 어떤 대응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만약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이 필요했던 날인데요.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걸 보면 립 서비스에 뭐 지나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혹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이 만약 있다 그러면요. 정말 반등이 있다 그러면 역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되겠죠. 외국인이 살만한 기업들이 되겠죠. 그것은 분명히 자동차나 IT가 앞장설 가능성이
크다로 보고 있고요. 만약 시장의 조정이 지속되면 오늘도 그런 거 가지고 보이지만 일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랑 큰 상관없이 수익을 꾸준히 내고 성장성 유지되고 있는 주식들, 뭐 오리온도 그런 것일 것이고요.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뭐 일부 타이어주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시장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도 냉정하게 시장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변곡점은 다음 주 초반에 한번 6월 1일 날 미국의 지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중국의 ISM도 나오기 때문에요. 다음 주 초가 한번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역시 뭐 6월 19일, 20일 FOMC 전후가 두 번째 고비가 아닌가 싶네요. 6월 시장도 역시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좀 회복될 경우에는 뭐 자동차 IT 말씀하셨고, 뭐 교정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뭐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개별 기업 종목별로 접근하는 수밖에 뭐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